요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김장을 하느라 각 마을 봉사자들은 무척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각박한 세상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머나먼 나라 브라질 대선에서 역사상 첫 삼선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죠. 갑자기 브라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브라질 천주교회의 까마라 대주교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 한다. 그러나 가난을 만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 한다. 우리는 어떨까요? 남을 위한 마음, 이타심이라고 하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도 이타심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이타심의 발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묻기 너무나 조심스러운 시절입니다.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 안녕하지 못한 일상을 살고 있죠. 이런 우리들 모두의 안녕을 위한 안전한 일상 찾기 프로젝트 모두의 안녕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저는 연디입니다. 안전한 일상 찾기 프로젝트 모두의 안녕에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찾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봅니다.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역할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첫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쓴소리도 감사하니까 유튜브, 팟빵 댓글 통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안녕 첫 순서는 참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9일 할로윈 행사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가 겹쳐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왜 그런지 잠시 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장이신 창현 어머니 최순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시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가을과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잔나비가 부릅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어서 오세요, 어머니. 네, 안산에서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수원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참사 초기부터 8년이 넘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4.16 가족협의회가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3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얼마 전에 또 종료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청취자분들이 아실 수 있게 자기소개와 더불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4.16 가족협의회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 최순아이고요. 사참위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의 그 조사 기간을 마치고 종합 보고서를 냈는데 과연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참위의 종합 결과 보고서 내용은 그러니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국가가 구조를 했어야 되는데 구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엄청 많은데 한 80여 가지 권고안을 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국가에 사과 요구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구조를 해야 할 국가가 구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불법을 엄청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조사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 기록물이나 국정원 자료, 보지 못한 국정원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국정원 자료도 봐야 되고 군이 갖고 있는 자료도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후에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는 이제 지역이나 단체 분들을 만나면서 사참의 결과를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상규명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민들과 또 의견도 나누면서 그렇게 만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수원에 오셨었잖아요. 네. 그 사회적 참사 조사 결과 네. 좀 같이 시민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려고 간담회를 지금 전국 순회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외에도 사실 활동 많으시잖아요. 합창단도 그쵸, 하시고. 네, 저는 4.16 합창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또 연극도 하고 연극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방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만들 것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고 목공방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8년 동안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런 면에서 진짜 뭐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되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우리 어머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사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얼마 전 일어난 그 10월 29일 12구 이태원 참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로 가족을 잃은 세월호 우리 부모님들은 더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드셨죠. 그렇죠. 믿어지지 않고요. 진짜 이게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지금도 생각할수록 믿어지지 않고 왜냐면 세월호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해서 구조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는 그냥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또 홍수가 난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생명이 없어지고 부상자가 생기고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참사인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8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에 맞아요. 모두가 공감하고 노력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에서 얻은 교훈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국가가 그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이 할로윈 행사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행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더구나 그동안 코로나로 되게 많이 억압돼 있던 상황에서 이제 풀려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 수많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진짜 많은 국민들이 애도와 함께 분노를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원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11월 5일까지 애도 주간을 선포해 버렸잖아요. 네. 애도를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수원의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중심으로 11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애도할 수 있는 국민들이 더 추모할 수 있는 이제 시민 분향소를 운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안산도 그런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충격과 그런 분위기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안산 그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다르지 않았고요. 안산에서도 그 청년들 중심으로 나름 추모제를 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이런 성명들도 내고 그 자리에 저도 갔었는데 근데 제가 안산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조금 요즘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점은 어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동안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생명안전공원이나 뭐 트라우마 센터 이런 것들은 네네네.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그 희망마을 사업단이 또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까지 굉장히 왜곡된 내용으로 기사를 써서 아이고. 이참에 뭐 세월호 참사가 다시 시민들한테 상기되고 어떤 이슈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지 굉장히 왜곡된 정보의 뉴스를 쏟아내고 저희 가족들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나와서 저희 가족들은 많이 좀 언짢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팩트 체크하는 그런 뭐 내용도 내보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많이 참 착잡하시기도 하고 이런 참사에 오롯이 애도하고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16 합창단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그 유명한 BTS의 봄날을 우리 좋아요. 4.16 합창단이 부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졌던
네, 416 합창단이 부른 봄날 듣고 오셨습니다. BTS가 부를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416 합창단이 이렇게 부르는 봄날은 훨씬 더 슬픈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특별히 이 노래 이렇게 선곡하신 이유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평소에. 이 봄날이라는 노래는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 노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저희 합창단의 단원들이 많아서 이 노래를 역시나 해야 아미들이. 한다고. 네네. 네, 그러셨군요. 특히 그 막내 정국이 우리 음. 아이들이랑 같은 97년생이어서 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가사에도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 얘가 아니라 너희 다수로 네.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뮤비에도 보면 뭐 시계라든가 세탁기 그리고 노란 리본도 나오고 세월호를 상징하는 그런 사진들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네,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꼭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혜영 작곡가님한테 편곡을 부탁해서 416 합창단의 봄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다시 뮤직비디오를 네, 노래만 한번- 들었지 뮤직비디오는 네, 본 적이 자세히 없는데 보시면서 네, 봐야겠네요. 세월호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겪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렇게 봄이 되면 진짜 벚꽃을 몇 년 동안 못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조금 무뎌져서 괜찮아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0월 29일 날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단풍도 못 보겠구나. 가을에도 슬프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데 피해 당사자인 가족들은 얼마나 심정이 아플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게요. 화도 나고. 근데 이제 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둘 다 참사라는 공통점 외에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머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꿈을 마저 펼치지 못한 젊은 청소년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똑같고 너무나 애통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없었죠. 8년 전에도 네. 아이들은 그 8시 57분에 최초 신고를 시작해서 계속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출동한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만 구했고 이번에도 역시 6시 34분부터 112에 신고를 해서 압사당할 것 같다. 분명히 네, 구조 맞아요.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거기 접근하지 않았고 뭐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희생됐고 맞아요. 꼬리 자르기식 수사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해경도 그때 출동했던 현장의 책임자만 처벌받았고 그 지휘부는 책임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현재 수사도 이태원 참사 수사도 현장에 출동했던 뭐 소방관이나 경찰들, 용산 경찰서 사람들 위주로 뭐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꼬리 자르기식 수사, 뭐 국가 책임이 없는 걸로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도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 참사라는 건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또 한 가지 좀 공통점이 대통령의 반응? 그 당시 그 비슷하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아니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힘드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소리를 해서 막 분노를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이제 현장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압사라고 뭐 뇌진탕이나 이런 게 있었겠지. 이런 무심한 아이고. 말투와 표정,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네. 되고 있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국가가 없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이런 반응들이 좀 우리 피해자들을 좀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네.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피해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떤 점이 어떻게 보면 피해 당사자이시잖아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는 부분. 그 사과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진정성 없게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를 하면 약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조금 그렇죠. 뭔가 네. 얹힌 게 그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 사과를 한마디를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 국가 책임이 아니고 이 정부의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 거기에만 골몰하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데 마침 오늘 그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이 그 민변하고 같이 기자회견 네, 했더라고요. 네, 여섯 내셨더라고요. 가지 요구사항을 제가 적어왔는데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진정한 사과, 대통령한테 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 규명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네 번째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긴급 지원, 다섯 번째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에 대한 적극적 조치, 여섯 번째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이렇게 여섯 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이제 사회로 나오셨는데 이제부터 그분들은 시작일 것 같아요. 예, 앞으로의 그분들의 행보가 참 걱정스럽기도 한데 용기를 내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여섯 가지 요구안 보시면서 그 어떠셨어요, 어머님은? 공감이 많이 되시던가요? 그럼요, 음. 그럼요. 네. 네, 당연하죠. 음. 내 가족을 잃었는데 어떻게 음. 이거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유가족들을 막 몰아붙이고 2차 가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이 정부의 태도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분들의 싸움이 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함께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물론 함께 할 거고요. 네. 네. 동병상련의 마음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시겠어요. 그 서로 지금 우리 만난 적은 없으신 거죠? 네, 그죠. 만난 적은 없죠. 네. 그분들이 나오셔야 일단 네. 용기를 일단 내셨으니까 이제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이고. 그 지금 이런 참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사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불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자꾸 남의 일이 아니죠. 반복되는 걸까요? 네. 이런 참사가.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죠. 네. 1년에 산재로만 돌아가시는 분도 한 800명 가량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는지 이런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어떤 이윤 추구가 주 목적이고 사람보다 어떤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추구하려는 그 비윤리적인 태도 어떤 기업 윤리관 같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도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국가 책임이죠. 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하지도 않았고 미리 참사 이전에 대비할 것들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비했는데 올해는 안 한 거잖아요. 시스템이 분명히 있었고 시스템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 핑계인 거고 안 한 거니까 그건 국가 책임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정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그 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겠죠. 네. 책임자를 처벌해야죠. 윗선까지 올라가는 수사도 이어지고. 네.
그 성역 없는 수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음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직접적인 수사 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그러니까 이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시스템, 근본적인 그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아까 맨 처음에 들어가시면서 인트로에서 말씀하신 그 브라질 대통령의 네, 바꾸자고 네, 하면 빨갱이라고 네. 한다. 네, 예. 네, 맞아요. 그게 공감이 되는데, 음, 그러니까 바꾸자고 모두가 동의하면 저희들도 네, 음, 앤디나 아니 연디나 저나 저에게도 어떤 피해가 올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네. 바꿔야죠. 바꿔내야죠. 근데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사실 우리 세월호 어머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아이가 희생을 당했음에도 우리 아이의 희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나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실 그런 책임자들이 사과를 하고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역시 어떤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두의 안녕 첫 번째 시간 4.16 가족협의회 창현어머니 최순화님 모시고 참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쉬어갈게요. 이번에는 그 창현어머님이 신청해 주시는 네.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머님 어떤 곡을 신청해 주시겠어요? 저희 창현이가 그 에이핑크의 정은지 가수를 네네. 좋아했는데 네. 정은지 가수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지금 네. 암울한 시간들이지만 조금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힘을 내보자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 창현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네네. 창현 어머님이 신청하신 정은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we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텀블러 한 잔에 널 털어넘기고 이젠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에 낙타만이 가는 길 무슨
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안전한 일상 찾기 프로젝트 모두의 안녕 첫 번째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4.16 가족협의회 창현 어머니 최순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왜 이런 참사들이 반복되는 건지,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들어봤는데요. 어머님,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오랫동안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과정을 겪으시면서 정말 몸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답답하기도 하고 좀 결정적인 것들은 밝혀지지 않는 그런 조사 과정에 실망도 크셨을 것 같고, 근데 또 그 거꾸로 생각하면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방향을 찾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려면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거 좀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8년 동안 싸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윤보다 돈보다 생명이 네. 먼저, 안전이 먼저라는 구호를 많이 외쳤었고, 또 이게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친구라도, 내 가장 친한 동료라도 밟고 일어서야만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인데, 좀 그런 것에서 좀 한 발 내려놓으면 어떨까. 모든 사람들이 기업 논리로는 그게 맞지 않을 건데, 그럼 누가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시민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내 동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최고로 나가는 것보다 같이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고, 근데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우리 전통적인 것들도 무너지고,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밀어졌는데, 네.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경쟁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같이 맞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들, 굉장히 좋은 어떤 컨텐츠나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여기 수원 FM도 그런 용기를 낸 사람들 중에 한 곳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게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맞아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잖아요. 네. 사실 시민들이 주인이 돼서 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쟁 위주의 사회나 이제 이런 물질 중심의 사회가 네. 아니라 진짜로 공동체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네,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목소리가 작지만 네.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맞아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서 바꿔야 될, 개선해야 될 것들도 많겠지만, 또 국가가 법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할 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그쵸, 대표적인 네.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사참위 종합보고서에 나온 것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생명안전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네, 생명안전 기본법은 그러니까 그 인간의 안전권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다라는 것을 법률상으로 딱 정해놓고, 어떤 중대한 재난이나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거는 국가 책임으로 어떤 명문화시키는 게 그게 생명안전기본법의 주 내용이기도 한데, 그 생명안전기본법 안에 그래서 중대재난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재난이나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만들어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도
그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상설적으로 언제든지 재난이나 참사가 일어나면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전문 조사 기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명안전기본법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권, 기본적인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뭐 언론도 그렇고 그렇죠. 뭐 네. 나 국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슨 생존 수영 알려주고 이런 거 네. 외에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가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뭐 사고 나서 그런 거 정부가 무슨 잘못이 있냐는 둥, 왜 대통령한테 그러게요. 그러냐는 둥,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야 그렇죠. 좀, 네, 이런 참사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21대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법안들이고, 생명안전기본법은 네. 계류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2024년 4월에 이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러면 또 없어지잖아요. 이게 그러게요. 통과가 안 전에 되면. 네.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네. 1년 반 안에 이거 반드시 통과가 되게끔 국회의원님들이 좀 힘을 쓰셔서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일 좀 하십시오. 네. 저희도 계속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나기 힘들거든요. 네. 만남이 성사되긴 하나 그냥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제발 좀 용기를 내서 그 검수안박법 처리할 때처럼 네. 좀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 정말 깊이 아시고 이렇게 우리의 진짜 소망대로 이게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얘기 나눠주시고 또 모르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 시민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수원은 안산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수원에 그 4.16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저희 부모들 모두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년인가요? 그 수원시의회에서 재작년인가? 세월호 관련 조례도 통과시키고 네. 기본적으로 세월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전국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이 수원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드러날 수도 있을 텐데 드러나면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저희 세월호 유가족한테 하신 것처럼 잘 대해주시고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는데 모두 건강하시고요. 가족들 모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그 참사 우리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 뵈면 어머님 말씀 명심해서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머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듣기 전에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 찾기 프로젝트 모두의 안녕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함도 많고 어색하기도 했을 텐데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로 가득 채울 것을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모두의 안녕 두 번째 시간에는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 한 분 모시고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을 배우고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유익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면서 연디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숨이 없고